몇 년 전에 루나 사태가 네. 있었잖아요. 네. 모두가 사기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꿈꿨던 세상 자체, 그들이 시도했던 혁신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 중국의 문화대혁명 같은 일이 사실 지금 테크 시장에 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테크노베이션 뒤쪽에 보니까 코인에 대한 목차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코인에 대해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것들을 라이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네.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부자예요? 초단위 부자들이 조단. 조단위가 있다고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요? 아, 우리나라에 네. 그런 것 같아요. 팔아서 법화로 현금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 혹자들은 그 해땡땡이라고 국내 최대 네. 코인 VC가 있는데 그분이 사실 이렇게 법인화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가상자산이 어떤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모호한 상태를 보통 규제 회색지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놓여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해서 네. 비트코인은 얼마다라고 정의를 안 하거든요. 1 비트코인 1 비트코인이고 1 이더리움은 1 이더리움이야. 너 코인을 얼마 벌었어? 라는 질문 자체가 매우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 코인 몇 개 있어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 비트코인을 수천 개 갖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도 되게 많아요. 수천 개면은 수천 웬만한 기업 하나 그냥 인수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 수백 개, 수천 개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와. 근데 과연 그분들한테 너 정말 수천억 부자니까 근데 밥을 살 돈은 없는 거죠. 이거를 왜안 국내 팔아? 왜 안 팔아요?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와서 근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실력을 밝힐 수는 없지만 네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응. 제가 궁금한 게 이분이 지금 자산이 얼마인가 네. 그리고 어떻게 부를 이뤘나 너무 매일 물어보거든요. 네. 그냥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네. 그게 실물에서 갖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나머지는 본인도 몰라요. 왜냐면 저 10년대부터 오랫동안 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했고 또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 살지 않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라고 시작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는 형태의 어떤 그 탈중앙과 애초에 삶이 탈국가구나. 네, 근본이제에서 벗어난 달러 패권을 비판하면서 시작한 게 이 블록체인의 출발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파생적 이익이 코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법화 그리고 얼마 벌었어? 부자야?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자체도 기분 나빠하고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레디 플레이어 1이 나오기 전부터 나는 내 몸은 한국에 있지만 나는 한국은행은 부정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금전 거래를 할 때 네.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왔다 그럼 갔다 비트코인을 거래를 한다기보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여기 역삼동에 코스페이스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거를 2018년, 19년, 2020년 3년 동안 그 친구들이 머무는 곳에서 행사도 하고 나 어딘지 알아. 네, 아시죠? 네, 알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친구들 예. 지금 각각 다른 사업해요. 코인 밖에 다른 일들을 하는데 재밌는 게 이 친구들이 놀 때 재벌가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저도 몇 번 인사한 적 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네네. 이분이 여기 왜 왔을까? 그치. 근데 이분도 혹시 어둠에 그게 아니라 그냥 레거시 자본주의에서 나는 뭐 집안의 도움을 받았던 어떻게 성공했어. 근데 넥스트 세상을 꿈꾸는 젊은 애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에 대해 호기심으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애들 다 보니까 다 부자야. 네. 네. 너 얼마 있대? 그러면 형 그냥 골프나 치러 가요. 얼마 있는데 형의 잣대로 원화의 법화의 잣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형 기업 살 수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저도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줘. 근데 법화의 시각으로 살지 않아서 제가 음료수 사다 줘야 돼요. 너 지금 돈이 없어. 코인밖에 없어. 뭐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난 만나본 적이 있는 근데 것 아시죠?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보면 진짜 코인밖에 없어. 그럼 평소에 뭐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되는 머리가 거예요? 안 감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넉마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그 2, 3년 동안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혁신을 만들었어요. 해외에서 빛이 많이 났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실패한 프로젝트들 루나 같은 경우도 네.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이 가격 급등락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가격 급등락을 견디는 것도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원화로 자꾸 치환하니까 떨어졌네 올랐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원화로 치환하지 않고 그래도 요즘은 조금 사회화가 돼서 이 친구들이 달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달러로 생각할 수 있는 장치들이 등장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1달러가 하나의 반드시 네. 획인이 되는 심지어 이거를 미국의 국채나 미국의 자산으로 담보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지구를 지배하는 유일한 나라 요 나라 정도까지는 내가 세상을 상대 믿을만 하겠다. 요거로 치환해서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원화로는 치환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테더로 받을래? 코인으로 네, 받을래? 테더까지가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키스트예요. 제가 봤을 때 아. 국가도 없고 그 친구들은 애국가도 안 부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까지 부자냐 아니냐를 얘기할 때 쟤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쳐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 혁신
혁신? 그리고 뒤집는 거. 그런 느낌인 친구들 보면은 어찌 보면 나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네.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서 뭐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서울대 이런 학교에서 나와서 딱 보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우리 부모님이 내게 바랬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딱 안중에 현타가 온 것 같아요. 안락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이 고작 저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 나 멋이 없는데? 생각하는 친구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다리움을 창시한 비탈릭 부테린이라든지 뭐 에이다를 창시한 누구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웹3 플레이어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고 사실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테크임이라는 언론사에 함께 창업한 멤버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신 넥슨 김정주 회장님의 그 요트를 타서 네. 그분에게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김정주 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게 김정주 회장님 자서전 플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왜 법화나 원화로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태계가 즐겁고 재밌다면 이게 팬덤이라면 이 안에서 충분히 자본주의나 경제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그 책 안에서.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먼저 비트코인을 산 기업도 넥슨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넥슨은 어쨌든 이제 뿌리가 우리나라와 일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규제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한데 그런 시도들을 정말 천재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코인을 또 사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사실 많은 코인들이 생기고 또 많이 오르겠지만 너가 산 코인은 아닐 거리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코인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사라지는 코인들은 없는 게 코인 시장에는 아직 규제와 룰이 없죠. 글로벌 스탠다드도 없고 아직까지는 자금 세탁 방지 정도까지인 것 같은데 저는 결국은 이 코인 패권을 쥔 누군가가 룰을 또 바꿀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도 코인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죠. 얼마 쉽게. 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건비 정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큰 돈이 아, 들지는 진짜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면 네. 코인 거래소에서 네. 코인을 거래한다는 건 사실 지금 딱 정확하게 지정한 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증권사가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래소도 있고 예탁결제원도 네. 있고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 기준화된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코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그냥 갖고 있는 지금 많이 쓰는 통용된 코인을 탈중앙 코인 거래소를 보내 덱스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되게 초국적 그리고 내가 조금의 개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심지어 개발 지식이 없어도 요즘 툴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더리움 기반, 솔라나 기반, 에이다 기반 코인 하나 만들래. 그럼 만드는 게 너무 어렵지 않고 이걸 바로 상장해서 거래까지 할 수 있어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어떤 특정 조금 작은 해외 거래소에 거래량 상단으로 뜰 거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거나 또는 내가 이걸 사지도 않아서 사는 것처럼 눈으로 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 파는 것처럼 위장해서 코인 거래량이 나오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서 저기로 보내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AI들이 지금 이미 실제로 너무 많은 코인들을 만들고 있고 유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것보다 NPC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이 코인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만들 수 있죠. 너무 쉬워요. 칭찬 댓글 달면은 하나씩 코인 주는 거야. 근데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 국내에서 만드시면 불가능. 아, 그래요? 자본시장법도 있고 네. 아.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안 되고요. 아, 근데 그래요? 가능한 나라나 그게 규제가 없는 나라에 가서 코인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소유주가 한국인은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 애초에 최초의 그 가치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가치는 우리가 정해요. 연수가 내가 정하는 그냥 거죠. 네. 내가 정하고 싶은 거 네. 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NC 코인을 안 사면 그거로 남아 있는 거죠. 퀴즈로. 네. 그러면 비트코인 생태계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분들의 권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점점 더 세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인 게 네. 2010년대 후반,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코인은 아나키스트의 영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되게 유명하신 유시민 작가님께서 또 특정 방송에 나와서 이제 네. 코인 얘기를 하셨을 네. 때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만들어낸 거대한 괴물 같은 건데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세력이나 국가의 어떤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누군가의 눈에 딱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미국이 곧 코인이 그 자체가 된 시대고 달러가 근본이제를 탈피하면서 사실은 되게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시간을 좀 늘리는 역할을 코인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코인은 우리가 알던 코인이랑 많이 다를 것이고 앞으로도 달라질 거고 우리 이더리움도 보면은 자산에 머물렀던 비트코인을 슈퍼컴퓨터로 바꾼 게 이더리움인 건데 이더리움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굉장히 많은 룰을 바꿨어요. 지금의 이더리움이 초기 이더리움이 아니거든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 과정에서 반발하는 사람이 또 다른 이더리움 만들기도 했어요. 이더리움이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린 지금 하나의 이더리움만 진짜 이더리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업비트나 빗썸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름을 딴 애들이 좀 보이잖아요. 네. 비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온 친구들이 계속 있어요. 이 친구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토시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위가 부여된 건데
만약에 사토시보다 더 강한 사람이 등장해서 더 강한 세력이 등장해서 야 오늘부터 비트코인 룰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겠어.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비트코인 2로 이름을 바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비트코인을 밀고 있는 쪽, 네. 비트코인을 많이 사고 있는 쪽, 우리 역삼동에는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자본이 많은 세력, 민족, 그들이 비트코인의 룰을 머지않아 바꿀 것 같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그럼 코인 쪽에서 제가 듣기로는 뭐 비트코인 파, 이더리움 파, 솔라나 파 이렇게 3대 파벌이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크게 무의미한 그것도 무의미해요. 생각이다. 솔라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빠르잖아요. 예. 제가 뭐 공대 출신은 아닌데 저는 되게 코인을 지정학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우리 인재들이 해외로 이민 가고 유학 가고 어떤 사람이 사는 토양이 이 지구라는 곳은 사실 솔라나가 어떻게 컸는지를 보면 민코인으로 되게 많이 컸는데 네. 누군가가 이렇게 재미로 희화하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건 누군가가 엑시스를 했을까 보니까 그 전에 FTX라고 해서 미국이 굉장히 큰 코인 거래소가 도산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미국인이거든요. 미국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미국 당국에서 나름 열심히 밀어서 니들이 차세대 빅테크가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젊은 친구들이 큰 사고를 쳐서 무너지게 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제기해야 되잖아요. 제기하는 수단으로 뭔가 솔라나 민코인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음모론을 그냥 혼자 갖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혁신적인 친구들 굉장히 많은 플랫폼 코인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올 하반기 이후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미국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미국산 내러티브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아 결국 미국은 정말 인재들 많이 챙긴다. 저 친구들에게 저렇게 많은 부를 안겨주려고 너무 많은 곳에서 도와주고 있구나. 근데 그게 미국에서는 흠이 아닌 게 미국의 투자 피해자보다 해외에 더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외의 많은 부를 코인으로 미국이 빨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아, 코인 쪽에서도 미국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코인 투자자들 보면 김치 코인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네,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코인은 사기다라는 명제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룰이 없는 곳에서는 반칙도 없습니다. 룰이 없잖아요. UFC네. 그 이상이네. 최소한의 룰만 있어요. 아. 너 북한으로 보냈어? 이란으로 네. 보냈어? 그건 안 돼. 너 지금 얼마 보냈어?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집 샀어? 그럼 세금 내야지. 그 정도의 룰만 있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코인을 보면은. 그래서 이 코인 자체는 사기라는 명제를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국내 김치 코인이 뭐 사기가 많다, 러브풀이 많다. 근데 결국 자본 안에서 혁신의 씨앗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느꼈던 거잖아요. 벤처버블이 있을 때 판교가 태어났고 미국 안에서 어쨌든 굉장히 큰 어떤 쇼크가 있고 나서 실리콘밸리가 크게 성장을 했고 그런 것들 보면 김치코인을 결국 제도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올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코인을 발행이 안 되고 국내 기업이 코인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들 다 미국 코인만 가져오고 있어요. 네. 또는 아나키스트의 코인만 가져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금융당국에 변명을 할 수 있는 코인들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주식시장처럼 코인도 결국은 자국 자본을 최대한 만들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금융당국 분들이 알아요. 금감원이랑 금융위원회 분들 보면 진짜 똑똑해요. 예. 저희보다 훨씬 코인을 많이 알아요. 근데 못하는 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정치인들도 계속 바뀌고 탄핵이랄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이 흐르면 저는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랑 NC소프트, 뭐 썬데이토즈 이런 많은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졌듯 코인 기업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실제로 법화 안으로 거래하는 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또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쌀투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쫓아가려고 하는 거에 대한 성장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 대비. 그 DNA적으로 민족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분명히 코인으로도 혁신기업이 나올 거고 당장 특정 김치코인을 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인재들이 모여있는 이 친구가 포항공대 나왔어 또는 서울대 나왔어 아니면 뭐 대학을 못 나왔다가도 이 친구의 어떤 래퍼가 여기도 있었고 저기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이 친구들이 새벽까지 일하고 갑자기 새벽에 떡볶이 시켜 먹는 기업이 있는 곳 그런 곳을 혹시라도 보았다면 사람을 보고 좀 투자할 필요는 있다. 나 집에 갈 때마다 판교 한 번씩 들려야 되겠다. 가면 그 역 앞에 그 포장마차 있잖아요. 네. 떡볶이 팔고 오뎅 파는 늦게까지 하는. 거기서 이제 같이 먹다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저희 코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물론 사기꾼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혹시 그 몇 년 전에 루나 사태가 네.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모두가 루나를 단죄했고 네. 모두가 사기꾼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권도영 씨를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생태계에 오래 있었으면 저도 멀리서 권도영 씨를 봐왔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아 이게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으면 그러니까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영화 마스터에서 이병헌 씨가 한 말이 있잖아요. 크게 사기를 치면 경제사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혁신과 사기가 되게 조금 왜냐면 이쪽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기 네. 때문에 특히 코인 비즈니스의 어떤 그 사람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들 분명히 10분 지금 벤치마킹 해야 될 것도 되게 많거든요. 네. 지금 이 시각에는. 근데 결국 너무 무리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인간의 탐욕에만 너무 매몰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는데 그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많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꿈꿨던 세상 자체 그들이 시도했던 혁신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 중국의 문화대혁명 같은 일이 사실 지금 테크 시장에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권도영에 대한 단죄는 단죄고 네. 그 부분을 고쳐서 실제로 미국은 지금 그 부분을 고쳐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인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맞아요. 고민의 시작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쨌든 여기에 허점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공격을 당했던 거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또 방어하면서 더 좋은 방어 시스템이 나오면 코인 가격의 안정화, 맞아요. 스테이블한 상태가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정말 거래할 수 있는 화폐처럼도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죠. 루나가 되게 가슴 아팠던 건 루나에 투자하시고 루나를 밀어주려고 했던 분들이 다 국내 대기업들. 옛날 뉴스 찾아보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안 나와요. 왜냐면 다들 이제 거리를 두니까 국내 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루나에 많이 밀어줬던 게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이 주목받았던 적이 있었나? 미국 사람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 당시에 테라 루나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 되면 대박 나겠다. 네. 근데 결국 이제 심리학의 복수라고 막 하더라고요. 미국 투자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루나 사태 이후로 막 안타깝게 끝나고 말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내 빅테크들이 더 이상 이쪽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엮일까봐 네. 엮여서 문제되면 또 국감 끌려가고 또 나쁜 기업 소리 듣고 그냥 안전지향적 태도로 만들게 된 게 또 그 사태여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진짜 전문가로서 그냥 조심해야 되는 코인은 오히려 이런 거다. 어떤 코인을 조심해야 돼요? 되게 주관적인 입장인데 네. 아마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재단이 불투명하다, 백성완벽하지 않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정의해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코인 위험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상대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 시장을 활동하기가 너무 좋아요. 눈도 좋아야 되고 타자도 빨라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강해야 되고 이 서비스가 실제로 잘 만들어지고 잘 갈 수 있는지를 팔로우하는 것조차도 누군가 홍보팀이 입을 빌어서 듣는 거랑 내가 직접 트래킹해서 보는 건 다른 문제인데 트래킹해서 보는 친구들이 많은 곳이 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러프한 말이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그러니까 어떤 투자자들의 숫자, 모수 전체 또는 그 커뮤니티의 어떤 숫자에 너무 매몰리지 말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이렇게 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관점을 너무 나쁘게만 또 봤었기도 했구나. 라면서 저 스스로 좀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코인이라는 생태계가 박살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걸 잘 살려서 한국이 또 이제 미국이 지금 생태계를 막 키워나가고 있으니까 AI도 지금 뺏겨나가고 있는데 코인 생태계마저 뺏겨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요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